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는 통합개혁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통합개혁신당을 만들겠습니다. 촛불혁명을 거부하는 반역이고 평화개혁 세력과 대결하려는 반민주적 시도입니다. 예,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어제 공동 기자회견 갖고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부패한 보수와 위험한 진보, 양극단을 탈피하는 중도 정당 만들겠다 이런 선언한 건데요. 글쎄요, 통합은 본궤도에 올랐지만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지방선거를 5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얼마나 이 통합당이 단단히 내부 정비를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과제죠.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의 답 직접 듣겠습니다. 유승민 대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승민입니다. 드디어 선언까지 왔네요. 예.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지난주까지는 우리 유승민 대표님 신중한 입장이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 예, 저는 계속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통합을 이렇게 결정적으로 결심하신 계기는 뭘까요?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예, 저희들이 이런 정당을 만들겠다는 그 신념, 의지 이런 것을 일단 국민들한테 약속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 의지를 밝힌 거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합의 의지 분명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 예. 예. 근데 두 당의 정체성 차이가 사실은 국민의당 반대파 분들의 결정적인 이유 아닙니까? 정체성 차이. 그 부분은 해결된 건가요? 그 부분은 국민의당 내부에서 아직 정리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분명히 정체성 차이도 있고 또 현실적인 정치적인 그런 고려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당 내부 사정이 여전히 있지만 국민의당 안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분들과 또 저희 바른정당은 개혁 보수 또 합리적 중도가 합친 이 중도 보수 영역의 정당을 만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너무 위험하고 불안하게 가고 있다고 보고요. 자유한국당은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제대로 견제하고 또 협력할 건 협력하라. 자유한국당은 좀 갈아치우라. 저는 그런 명령을 내린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기대에 보수하는 부응하는 그런 이 대한 야당이라 그럴까요? 그런 정당을 만드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양극단, 아까 부패한 보수와 위험한 진보란 표현 쓰셨어요. 네. 그 두 가지를 다 위험하게 생각하는 반대하는 분들이 선택할 만한 정당, 대한정당이 되겠다는 말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그 두 당이 지금까지 안보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정체성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극복이 됐느냐?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안보에 대한 입장은 국민의당 안에서 스펙트럼이 넓은데요. 안보에 대한 입장이 저희들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그런 안보와 같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국민의당 안에 많습니다. 어제 제가 안철수 대표와 이렇게 공동선언한 데는 분명히 국가안보는 튼튼하게 한치도 빈틈없이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한미동맹 굳건하게 하고 전쟁을 억제하고 북핵 문제 해결하는 것을 우리 대북 정책이나 외교 정책의 목표로 두겠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에 여기에 찬성하시는 국민의당 의원님들 국민의당이 안보 문제에서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저는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찬성하지 않으시는 분들,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천정배, 정동영 이런 분들은 같이 못 가더라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은 포기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이 외교 안보나 어떤 정체성 관련해서 굳이 통합에 반대하시겠다면 그거는 그분들이 결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유 대표님. 지금 국민의당 반대파 의원이 한 15명 요 정도 보더라고요. 15명에서 많게는 2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수가 지금 국민의당의 수 39명 중에 상당수가 빠져나가는 셈이 됩니다. 가장 적게 잡았을 때 바른정당 9석, 국민의당 20석 조금 넘는 숫자. 그러면 과연 이게 시너지가 나는 건가, 두 당을 합쳐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시너지가 난다고 봅니다. 양당이 그렇게 합쳐지면 분명히 20대 국회에서 확실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석수면 충분하다고 보고 의석수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당이 성공해서 국민들께서 저 정당은 믿음이 간다. 그렇게 지지를 하시게 되면 저는 민주당 이렇게 민주당으로 이탈을 하거나
또 자유한국당으로 이탈했던 그런 분들도 유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돌아올 수 있다. 자유한국당 분들도 지금 오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통합한다면 올 생각 있다는 분들? 자유한국당에 지금 바른정당에서 빠져나가셨죠. 예. 그렇지만 저는 자유한국당이 당장은 그런 그런 돌아온 그런 의사가 미미할 거라고 보고 지금 겉으로는 뭐 퇴행한 척하고 우리 통합신당에 대해서 여러 막말을 하시는데요. 저는 지방선거가 만약 끝나고 나면 예. 저는 자유한국당은 결국은 붕괴되고 소멸될 정당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는 리더십도 없고 국민의 지지도 없습니다. 아니, 왜요? 홍준표 대표 계시잖아요. 리더. 그분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뭐 제가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걸 이 건전한 보수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분 리더로 안 보세요, 유승민 대표님? 형식적으로는 당 대표시죠. 예. 그런데 그분의 리더십이 이 정말 국민들한테 희망이나 비전을 주느냐, 보수에 대해서 보수의 과거에 대해서 정말 이 반성하고 책임을 지느냐,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결국은 지방선거 후에 자유한국당은 소멸할 것이다. 그럼 그 의원들 흡수해낼 그릇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 통합당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뭐 그런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일어날 것이다. 그럼 바른정당의 추가 탈당은 이제 지방선거 때까지 없습니까? 왜냐하면 박인숙 의원이 이틀 전에 기습 탈당했어요. 그거 유 대표님도 모르실 정도의 기습 탈당 아니었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뭐 국민들과 당원들께 송구하다 말씀드렸고요. 지역구 사정 때문에 뭐 그러셨다고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은 바른정당은 지금 다져질 만큼 다져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추가 탈당은 없을 거라고 이제는 확신을 합니다. 아니 근데 박인숙 의원 나갈 때도 모르셨던 거기 때문에 혹시 또 모르게 움직이는 분 계시는 거 아니에요? 뭐 박인숙 의원님은 사실은 오랫동안 좀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예. 아니 원희룡 지사도 고민하신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말이에요. 예, 제주도에 가서 원 지사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원 지사께서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1대1 구도가 될 수 있느냐, 또 본인이 지방선거를 떠나서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거냐 굉장히 깊이 고민하시는 거를 직접 대화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바른정당에 남아서 이 통합신당으로 같이 가기를 뭐 당연히 바랍니다. 답은 못 들으셨어요? 확실한 답은 못 들었습니다. 확실한 답은 못 들으셨어요. 거기 좀 불안불안하네요, 그러면.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원지사 그런 상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제명 문제가 남습니다. 뭐 이상돈 의원 같은 분 출당을 반대파시죠. 통합 반대파. 출당을 시켜줘야 의원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출당 좀 시켜달라 이러는 건데 안철수 대표는 출당시킬 마음이 없다는 입장.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바른정당 만들 때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금 김현아 의원이라고 계시는데요. 계시죠? 비례대표시죠. 그분이 저희들하고 뜻을 같이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출당을 안 시켜줘서 맞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아직은 이 법적 통합이 안 됐으니까 안 대표님이나 국민의당이 알아서 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국민의당 안에서 통합 찬성파, 반대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두 그룹이 정치적인 어떤 합의, 정치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린 문제라고 봅니다. 뭐 이른바 합의 이혼이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달린 문제인데 거기서 이제 지금 안 대표는 하여튼 나는 합의 이혼할 생각 없다. 제명시켜줄 생각 없다. 이 상태로 통합이 돼버리면 통합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유 대표도 한 당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개인적인 소신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뭐 정치인은 뭐 정치적인 의사를 존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억지로 이렇게 한 집에 있어도 뭐 지역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본인 의사에 따라서 뭐 탈당이나 어떤 다른 당으로 입당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같은 당을 하면 어떤 뜻과 가치, 우리가 어떤 세상 만들 거냐, 어떤 정치할 거냐 이런 데 대해서 뜻을 이렇게 같이 하는 분들이 똘똘 뭉치는 게 그 정당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를 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보내주는 그렇습니다. 게 맞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과 통합 후에 다른 통합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까 뭐 자유한국당 소멸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소멸되기 전에라도 자유한국당과 함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방선거 전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에 저는 이 중도 보수 이 정치권에서 네. 더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하겠다는 통합개혁신당의 성공과도 직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미미하게 그렇게 존재하면 그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저희들이 잘하면 저는 그런 변화의 에너지가 저희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그때는 올 거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바른정당 탈당하고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갔던 분들 온다고 하면 받아주실 거예요? 그거는 뭐 그분들만 대상으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118석입니다 지금. 그 118석의 의석수는 정말 많은 의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석수에 비해서 내부의 어떤 결집 또 국민의 지지 이런 건 너무나 약한 상태고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해서 자유한국당을 갈아치우는 그런 에너지가 된다면 저는 자유한국당 붕괴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분들하고 국민의당과도 접점이 있습니까? 국민의당 내에서는 지지자들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 신당의 어떤 정체성 이 부분이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인 중도를 합치는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릇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쓰일 수 있다. 커질 수 있다. 예, 그렇게 100석 뭐 이렇게 목표하세요. 지금 뭐 시작은 미미합니다만. 지금 지방선거 때까지는 지금 통합신당으로 총력을 다하고 일단 국민의 어떤 중간평가 같은 걸 받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뭐 책임질 사람 당연히 책임질 거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말 의지를 가지고 뭐 정당이라는 게 지방선거 하나만 보고 지금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이후에 총선 또 더 나아가서 대선 길게 보고 저희들이 일관되게 노력한다면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책임 얘기 지금 하셨어요. 지방선거 책임. 어제 기자회견에서 통합 후에 유승민 대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철수 대표는 백의종군한다고 했는데 이거 질문 나왔을 때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에서 난 백의종군 얘기할 생각은 없다. 그러셨어요. 이 얘기는 그럼 6월 지방선거까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대표로서 끌고 가겠다. 이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제가 지금 바른정당의 대표로서 교육보수를 대표해서 통합에 임하고 있고요. 안철수 대표께서 국민의당 대표로서 합리적 중도를 대표해서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이 지금 통합 노력의 대표입니다. 이 길이 지금 저희들 가는 길이 뭐 무슨 대단한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고 저희들이 신념을 갖고 이 길을 가다가 중간에 뭐 바위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면 그거 치우고 가야 성공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대표라는 권력, 그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성공시키는 책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군요. 그게 지금 꽃길이 아닌데 뭐 권력 우는 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직 그냥 나 가지고 책임지고 지방선거까지 가겠다는 말로 백의종군 생각 없다. 뭐 제가 대표가 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제가 무슨 뭐 욕심을 부리고 제가 결정을 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결정하지만 제가 그 책임을 피하고 뭐 통합만 되면 사라지고 그런 정치를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입장 가지고 계시네요. 자, 1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유 대표님 이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뭐 굉장히 큰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 상황? 저는 이명박 정부 때 뭔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밝히고 바로잡는 거 이거는 법원과 검찰과 법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식으로 감정을 앞세우면 그게 검찰에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노 발언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권력기관의 독립 개혁과 직결된 문제고 대통령께서 그런 식으로 뭐 분노했다 이렇게 감정을 앞세우면 국민들 대부분이 이거는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지시한 가이드라인을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으로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정부 때 문제가 있었으면 밝히자. 좋다. 다 밝히자. 다만
독립되고 공정한 검찰과 법원이 밝혀라. 이렇게 두면 되는 거지. 그거를 문 대통령께서 하루 만에 예. 뭐 경로했다. 모욕이다. 예? 사법질서 부정이다. 그건 아니라고 예? 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싸움을 먼저 건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긴 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한풀이 이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싸움을 걸어도 현직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감정을 앞세우면 저는 지금은 권력을 잡고 있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권력을 행사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예.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참으셔라 이 말씀이시군요. 인내하셔야 된다. 가만히 계시면 검찰과 법원이 수사하도록 그냥 네, 알겠습니다. 두면 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겠습니다.